엘리트 계층과 그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람들 간의 괴리가 저는 크고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전문 분야가 더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회의 연결점으로서 르네상스적 인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사회가 건전해지고 더 발전하려면 좋은 리더가 많이 나올수록 그 당연히 발전이 더 잘 되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회든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건전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공감이나 이런 부분보다 왜 공감하고 실제로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그리고 공부를 했어야 그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그 각 전문 분야를 가졌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동시에 리더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보는 힘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또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할 때 가장 효율을 발휘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 보는 눈이 점차 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 그래서 그 말씀이 부분을 참 좋았던 합니다. 게 네. 좋은 사람을 찾는 걸 좀 비유를 하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니까 사실 음, 차라던가 악기를 이렇게 잘 몰라요. 음, 물론 좋아해서 조금 알아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좋은 차를 골라야 되잖아요. 좋은 삶을 살기 네네. 위해서는. 네. 근데 차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으면은 정말 진짜 안 좋은 차 비싼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죠. 중고차를 살 때. 그리고 음, 악기를 살 때도 이게 좋은 악기인지 그냥 비싸기만 한 악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이게 적정 가격인지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음, 시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음, 이제 리더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인데, 흔히 리더 중에 리더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가져야 될 덕목, 그 사람의 자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은 저는 음, 사실 대통령이 스페셜리스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박사 네네네. 학위가 있고 뭐 경제를 완전 잘 알고 행정학을 엄청 잘 아는 그런 사람 필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능력 음, 플러스 그 좋은 사람을 등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음, 보거든요. 네네네네.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겼는데 사실 음, 우리가 대통령의 자리에 어떤 의학자를 올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4차 산업혁명이 가까워온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과학자를 거기에 올려놓을 수도 없고, 보통은 음, 법학이나 행정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굳이 뭐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음, 의사들이 해주는 어떤 충고, 이런 바이러스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음, 그게 적어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거나, 어렵겠죠 사실, 쉬운 그렇죠. 영역은 아니겠죠. 다만 음,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지금 다 가게 문 닫고 뭐 국가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생명이 중요하니까. 음, 그런데 이걸 사실 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 어디쯤에 음, 스탑을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아까 음, 말씀드린 자신만의 철학으로서 그 정보들을 인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질은 사실 제너럴리스트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가 음, 얘기하는 그 르네상스 인간처럼 각 분야에 정말 스페셜리스트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라 음, 그러면은 이런 국가 운영에 있어서 혹은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그 제너럴리스트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는 제너럴리스트의 기준은 각 분야의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지향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은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리더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더라는 게 아니라 리더를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각 분야 내가 접해봤었던 분야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새로운 분야를 익히는 데 있어서 그 이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각 분야에서 그 소위 말한 상위 10%를 찍는 어떤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같은 사고 체계나 논리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분야를 습득하는데도 이제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은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핵심적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 조금 연관되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깊게 팔려면 넓게 팔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종경님 제시해 주신 각 분야에서 상위 10%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을 뿐이지만 사실 수학 통계 쪽은 거의 석사 비슷하게 될 것 같거든요. 박사를 받을 네네. 시점에는. 그런 것처럼 이제 유사한 것들을 접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제가 경제 철학, 그다음에 경제 역사를, 경제사를 배울 때 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미 마르크스라든가 아담 스미스 같은 철학계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얘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느 분야를 이미 좋아하고 깊게 파다 보면은 당연히 그거에 연관된 분야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깊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10%의 모든 영역을 갖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가능해 보지도 않는다.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그래서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예전보다 한 전공만 판다고 해서 한 전공을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고, 솔직히 르네상스적 인간들이 이제 뭐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하겠지만, 르네상스적 인간들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빠르게 다른 정보들을 습득하는 능력을 가져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걸 감안한다면은,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시험에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 흔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IQ가 높거나 뭐 기억력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전 사실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천재다. 그런 친구를 제외하고 두뇌 능력은 이제 비슷한데 가진 건 스펙은 비슷한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흔히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인지하는 능력. 그런 것처럼 르네상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임에 맞습니다.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 자기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저는 사실 여기서 르네상스 인간에서 좀 실격되는 부분이긴 한데 잘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술 쪽이 좀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술 할 시간에 차라리 좀 딴 걸 해버려요.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보지 않는 부분에서 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저도 미술 굉장히 못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해서 분야를 넓혀가는 게 좋지. 너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공부 흥미나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르네상스적 인간을 지향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미술도 왜냐면 나중에 공부하실 예, 예정입니까? 이제 들어온 예, 이후로? 사실은 미술사 같은 거 저는 역사 공부할 때 미술사 하면서 미술을 좀 재밌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제가 그리는 건 안 좋아하지만 미술을 보는 건 좋아하게 됐는데 그랬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역사를 원래 좋아하니까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에는 이제 여러 분파가 있는데 이제 뭐 경제사 분야도 있고 문화사 부분도 있고 정치사 부분도 있고 뭐 미술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경제사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경제학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경제학 지식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맹쾌 경제학이라든지 경제학 논문 같은 걸 찾아보게 되고 뭐 아니면 적어도 교양도서라도 읽게 되고 경제학 관련 그러다가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법학을 하게 된 이유도 그 역사 공부하다가 정치 관련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1800년대에 뭐 영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학 연구를 보면은 어떤 연구가 나오냐면 이제 상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뭐 주식회사를 제일 먼저 이렇게 제도로 받아들였다거나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법에 대해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상법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거를 이제 바로 또 법으로 바로 공부하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습득을 할 수도 있었고 그 승민이 말씀대로 좀 그런 맞습니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 얘기를 해버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간 건데 어떻게 하면 르네상스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했던 게 르네상스 인간이 무엇이며 그러면은 르네상스 인간이 되려는 이유가 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어떤 분야를 깊게 파면은 자연스럽게 르네상스 인간이 되는 이제 소양을 갖게 된다. 음, 왜냐하면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뭐 군사학이라던가 법학이라던가 종교를 모르면 역사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네네. 전제로 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일단 좋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는 공부를 사실이에요. 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예, 예. 제가 많이 겪었던 게 이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시험 공부만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시험 성적을 위한 공부니까. 음, 그러면 예를 들어 나왔던 정보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더 찾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왜 더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스스로 더 그렇죠.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렇죠.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주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독서죠. 지금 승민님께서는 하루, 이제 한 달에 독서량이 몇 권 정도 되시죠? 좀 최근에는 공부하느라 바빴는데 음, 그냥 한 달에 30권 평균적으로. 정도 읽죠,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렇죠, 한 그렇죠. 권은 읽죠. 네. 네, 저도 요즘에 좀 권수가 줄어서 한 15권 정도 읽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그 15권 정도 읽었을 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습관인데, 저는 이제 뭐 일부러 지하철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대중교통 타거나 지하철 이용하면 책 읽을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책을 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날 태워주는 곳으로 가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책 읽을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실 승민님하고 제가 만나게 된 계기도 독서 모임이었잖아요. 그렇죠. 음, 이런 거를 볼 때 그 독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아는 걸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책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읽거나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도 더 존중하게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인간들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 책을 보통 보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좀 편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욕구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사고가 훨씬 이제 시야가 트인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저희가 독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 사실 통일할 게 음, 많지만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독서 얘기는 저는 오늘 좀 참아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음, 르네상스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음, 좋은 선배, 후배 이런 동료들이 많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요거에서 좀 재밌는 제가 일화가 있었어요. 네네. 뭐였냐면은 지금도 많이 어리지만 정말 어릴 때 이제 20대 초반일 때 저는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주위에 멘토로 삼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좀 거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 멘토라는 거는 당연히 누구한테나 배울 게 있어요. 그 논어에 음, 나오는 말씀처럼 세 명이 길을 걸으면 스승이 항상 있잖아요. 같은 길을 그렇죠. 걸으면. 그런데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런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별 스승이 아니라 정말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르면서 다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좀 원했거든요. 그걸 좀 네네네네. 이제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와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가 왜 좋은 사람 못 만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 왜 내가 운이 없었나? 그러니까 아니 너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좀 음,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너가 저희 좋은 사람 아버지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머리를 딱 음, 좀 뭐라고 하지 망치로 한 대 얻어먹는 느낌이라고 하나요? 음, 아 내가 보잘게 없으니까 보잘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비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음, 사람을 만나는구나. 내가 이 정도니까 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좀 잘 나가셨던 저희 아버지 얘기를 주더라고요. 야 너희 아버지가 음, 골프를 잘 치니까 골프 치면서 만나는 음, 사람들이 그냥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사업하는 오너를 만나고
뭐 군인이면 장군을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느꼈던 거는 그래 내가 진짜 너무 가진 게 없고 평균 대학교 1학년, 1, 2학년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음, 좀 뭔가 나만의 스펙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업에 미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열심히 음, 운영을 하고 책도 열심히 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음, 싶었던 교훈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좀 음, 가혹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음, 주위에 내가 만족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분명 현실이 가혹해서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열의 음. 아홉은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경우일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좋은 공감하죠. 소식을 전하면서 음, 마무리하면은 저는 그렇게 느낀 사람 있으면은 좀 르네상스적 인간에 대한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자기는 누군가를 정말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혹은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못 만나지? 라고 하는 거는 현 상황에서 만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네네. 뭐 밥을 못 먹거나 어떤 이제 자기 사고 싶은 거 못 사서 만족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병죽약죽인데 첫 번째로 음, 그런 감정을 느끼면 준비가 안 됐다. 두 번째 음,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만 음. 이제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정말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때 저도 되게 그 인생을 비관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 나랑 이렇게 맞는 사람이 없을까, 좋은 사람이 없을까라고 한탄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제가 부족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책을 굉장히 읽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항상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면은 대학교 입시 얘기밖에 안 하고, 나는 좀 삶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후 지향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절망을 했었고, 실망을 많이 했었다가, 제가 그래도 이제 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원하는 뭐 어떤 삶이 있는 건 알고 그러니까 너가 가서 대학에 가서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라고. 근데 그 찾아보는 게 너가 그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너를 좋아하게 될 거고 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를 만날 이유가 없을 거다. 제가 옛날에 음, 종경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랑 제가 생각하는 이유랑 비슷하네요. 사실 음. 종경님 같은 좋은 분이 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자화자찬이네요. 준비가 그래서 많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단순한 게 자기랑 통하는 게 있거나 이 사람 너무 괜찮다. 뭐 그리고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지금 아까 성장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저희끼리 막 칭찬하니까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제 승민님이 원래 좀 그러신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원래 이렇게 친해지게 된 게 승민님이 저한테 법 관련 질문을 하면서 친해졌잖아요, 우리는. 그쵸.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남들은 그냥 이거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마인드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제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좋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고 서로의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초적인 지금 승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적인 어느 정도의 소양이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제 살짝 독서 얘기를 했고 네, 근데 핵심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인과관계가 모호한데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음, 너무 명확하잖아요. 책 많이 읽고 좋은 음, 사람이 많으면 르네상스적 인간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그 르네상스적 인간이 되려면은 그게 필요한데 또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거나 좋은 책을 음, 추천받으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되니까 참 그 그렇죠. 시작점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음, 진짜 그렇고 뭐 혹시 마지막으로 꿀팁 같은 거 뭐 없을까요? 르네상스적 인간이 되려면은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꿀팁이요?
전 진짜 단순해요. 제가 이거는 제 삶에서 경험한 건데 딱 하나 하시면 돼요. 그냥 좋은 사람들 찾아서 계속 모임 나가면 됩니다. 음, 근데 이게 그리고 그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얀시피님하고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 전에 전혀 안 하다가 음, 그나마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어느 정도 판단할 만한 기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연 예를 설명해 들어서 주세요. 네.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승민님께서 뭐 이제 막 어떤 이제 자유롭게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뭐 일반적으로 모임에 나가면 되게 가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연예인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근데 승민님도 저도 만약에 그러니까 본연의 마인드에는 아, 나 좀 진지한 얘기하고 싶고 좀 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생각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저희랑 이제 승민님이. 그러면 승민님이던 저던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그 얘기를 꺼내야 아, 나도 저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제 저희 사람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하면서 느끼고 그 전에 생활하면서 느낄 때 책 이야기를 하거나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람들을 만나면은 농담 따먹는 얘기 잘 안 해요. 사실 좀 전 포기했어요. 사회성을 좀 포기한 건데 저도요. 예. 시간이 많이 네네. 아까웠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굳이 그 농담 따먹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모이면은요, 그냥 전 많이 들어요. 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나올 때까지. 음, 그리고 종경님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 종경님하고 처음엔 되게 진지한 얘기만 막 주고 받았을 거예요. 철학 얘기하고 무슨 얘기, 법 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수준이라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음, 그 격정 위치에 도달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음, 내 얘기를 해도 조금 더 잘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제 음, 얘기를 또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농담을 따먹는 얘기. 맞아요. 저도 인간이라서 그걸 좋아해요. 다만 그거에 맞아요. 대한 네. 공감을 더 잘 제가 뭐지 예를 들어서 농담했는데 그거를 음, 하하하 하고 넘길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음, 듣고 그걸 좀 더 문학적으로 생각해 준다던가 혹은 거기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준다던가 음,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존경이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많이 공감이 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대화는 농담 따먹기 대화만 많아지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농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냥 가십거리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 음, 진지한 얘기는 배제하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무슨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힘들었던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힘들어요. 그냥 오늘 쉬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그 쉬는 얘기만 조금 농담 따먹기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그렇죠. 사람과 관계 네. 유지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음.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네네. 뭐였지?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용기가 부족했다던가 혹은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남 모르게 그냥 감추고 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음. 실제로 갑자기 뭐 정치 얘기를 한다던가 좀 진지한 얘기 꺼내면은 우리 흔히 갑분싸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춰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어요. 2021년에 기대되는 우리 사회 멘토. 뭐 음, 멘토는 아니었어요. 아마 인플루언서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음, 혹은 음, 엔터테이너.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설민석 음. 그리고 백종원 그리고 그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그 여성 아, 그 분, 교육에 네, 뭐, 그 교육하시는 하시는, 분이죠. 네네네네. 그리고 그 우리 강아지 조련하시는 음, 강용욱인가요? 음, 그 조련사 이렇게 네 명이 이제 사진이 있으면서 2021년을 대한민국 이끌어갈 엔터테이너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음, 느꼈냐면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 좀 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음, 제가 모르겠어요. 15년,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사람이 기대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이라던가
혹은 음, 뭐 희극인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음, 사람은 어떤 좀 예능이라던가 웃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재밌는 방송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메인으로 전달하는 건 재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골목식당가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마인드라던가 음, 아니면 이제 사실 경영학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 강영욱 그 조련사분은 그 애견을 다루는 혹은 그 반려동물을 다루는 어떤 지식, 설명처럼 당연히 음, 역사 그리고 음, 육아 이런 식으로 자기 전문 지식이 있고 그거를 멘토로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 강사들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걸 느꼈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전문 지식 혹은 여전히 이제 재미가 많이 가미돼 있긴 하지만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음, 이게 어떤 사회적 음, 변화가 아닌가 해서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자의적 판단이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단순 예전에 막 하던 뭐 먹방, 뭐 단순 여행 방송 이런 거에서 조금 탈피해가지고 정보 전달을 하거나 지식과 관련돼서 멘토들이 이제 좀 인플루언서나 엔터테이너로 부각이 되고, 네. 음, 그 제가 아까 드렸던 어쩌다 어른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니면 세상을 네네네, 바꾸는 시간 15분 혹은 음, 미국 같은 테드 이런 게 음, 사실 대중들이 소비하는 어떤 하나까지 문화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아, 르네상스 네, 그렇죠. 인간들.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말도 믿지 마시고, 대중이나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음, 좋은 그 부분은 조언이네요.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제가 자신의 사고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무의식적으로 어떤 좀 내가 보기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지식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답습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런 편견이나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의식적인 답습, 무비판적 답습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전공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재 지금 일반 대중방송에서 나오는 역사 관련 이야기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흔히 국뽕이라고 부르는 영역도 많이 네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역사는 국뽕을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대중분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음, 우리 역사를 왜 비판하느냐, 네. 비판하느냐. 저는 항상 일제시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제시대에서 일본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짓을 했고 하는 연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일본한테 졌는가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음, 참 재밌는 거는 한국과 일본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없어요. 전쟁도 일제강점기를 안 하고 졌어요. 맞이하면서 네. 진 적이 아니라 사실 갖다 바친 거죠. 정확히 갖다 말하면 이거 좀 바쳤죠.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서상으로는 전쟁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음, 역사상으로. 당시 경제사 연구에 의하면 일본하고 우리 조선의 그 물산 생산량이나 경제력 격차가 거의 20배에서 30배 정도 났다는 연구가 있어요. 음, M&A. 인구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공부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새롭게 이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사실 역사학에서 해야 되는 본원인데, 음, 최근에 역사 관련 방송을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국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근데 제가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 이외에는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그 연구 자체가 그 학문에서의 흐름상에서는 그 연구가 옳은 연구이고 맞는 연구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의식이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되려면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완전한 정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세상을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은 아니고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보고 판단하시라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이나 그 개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르네상스적 인간들이라고 하는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서로 칭찬을 해주고 계속해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기운을 북돋워 주잖아요. 근데 이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와는 별개로 또 자신의 생각은 스스로 계속해서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반합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사실이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거를 서로 고민해 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 과정이나 구조를 계속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고 이제 하는 것이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원래 창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얘기한 게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천천히. 네네. 르네상스적 인간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 언어로서 팔방미인이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이제 르네상스적 인간이고 우리가 왜 그런 인간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라면은 사실 리더가 되고 싶은 거겠죠. 사회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리더라는 건 어떤 성취욕이라던가 권력욕을 당연히 빼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는 사회에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조금 지향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르네상스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에서는 당연하지만 독서를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이 독서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은 항상 비판적으로 가져라.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좀 위험이 있으니까 물론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세상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르네상스적 인간에 대해서는 이번 이제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 생각을 더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승민님께서 이미 마무리 잘해주셔서 더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 좋은 사람과 교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좋은 사람과 교류한다는 거는 그 좋은 사람의 의미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을 응원해주고 찬성해주고 동감해주면서도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 르네상스적 인간들이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요약을 할 때마다 조금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꺼내와서 죄송한 감정이 좀 들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르네상스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지라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르네상스적 인간에 대한 열망을 가졌으면 하는 이유는 리더 못지않게 중요한 게 팔로워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리더를 많이 강조하고 요구하지만 어떻게 팔로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르네상스적 인간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도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 더 들어가야겠지만 요약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또 요거 팔로워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이제 맛배기로 덧붙이면 네. 좋은 팔로워는 또 좋은 리더기도 합니다. 동시에. 맞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리더고 누군가에겐 팔로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제를 잘한다고 해서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얘기할 땐 제가 리더지만 법 얘기할 땐 종경님이 이제 리더가 되는 순간 저는 팔로워로 이제 자리를 포지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땐 제가 팔로워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아까 말했던 르네상스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역량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인데 또 새로운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은 이제 팟캐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